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문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이 많은 메달을 따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경북 예천에서는 이 활로 학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경북 예천이 양궁의 메카라고 알려진 곳이어서 아마 국민들이 더욱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 양궁의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모두 좋아졌는데요. 이 산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북 예천에 있는 중학교 양궁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선배가 후배한테 그 양궁 화살을 쏴가지고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일 오전 10시경 이제 양궁부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코치가 병원 치료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3학년 선배가 그 양궁부 주장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선배가 양궁 화살을 실을 당겨가지고 1학년 학생을 쏜 거예요. 1학년 학생이 그 등 뒤에 맞았는데 옷도 뚫렸고 등에 상처를 입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학생이 3학년 주장학생이 지속적으로 뭐 구탈한다든지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학교 폭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 그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부모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일방적인 얘기 같긴 하지만 그 피해자가 새끼야, 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화살을 당겼는데 아니 욕했다 하더라도 그 양궁 선수들이 정확한 거거든요. 화살을 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욕했다는 것도 거짓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의로 쐈다고 하면 이건 뭐 학교 폭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각한 학교 폭력인데. 심각한 학교 폭력도 있지만은 고의로 쐈다 그러면 상해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또 무기니까 이게. 그렇죠. 상당한 그 위험한 무기고 왜냐하면 양궁 화살이 이 학생의 등에 맞았기 다행이지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그 가슴 같은 경우에 맞았을 경우에는 이게 혹시라도 또 사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학교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논란이 번졌어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요? 이 학교 측에서는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런 사건으로 어떤 찬물 끼얹고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을 주는 거 아니냐 싶어서 학교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좀 장난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쪽 피해자 부모들은 그렇지를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또 그렇게 사고 났으면 분리시켜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는 둘이서 또 훈련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큰 의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건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기로 한 것이라고 좀 판단을 오판한 거 이랬는데 근데 이제 학폭심의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학교 폭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분리해야 되죠. 그리고 피해자 보호도 해야 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북 양궁협회에서 또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양궁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넘어가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또 피해자 아버지한테 했다니까 이것도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난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말들을 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장난보다는 이거는 무기지 않습니까? 활이 위험한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항을 봐서는 장난성은 아닌 것 같고 그 주장 아이가 아마 평소에도 이렇게 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 일환으로 그냥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합의서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 합의서가 임의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실치상 즉 과실로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은 반의사 불벌죄니까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살을 직접 쏜 거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해죄로 해가지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가해 학생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아무리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뭐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 폭력이 몇 번 되풀이되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도 그런 생기잖아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 아무리 가해자가 이제 미성년 신분이다 하더라도 그렇기도 하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이게 이번에 또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3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피해 학생이 2명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 2명이서 5월 12일 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친구 아버지, 즉 의붓 아버지인데 그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 갖지 못했을 뿐더러 그 피의자 즉 범인에 대해서 당시에 영장을 올렸는데도 구속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어디 하소연할 때가 적었고 또 학교 위센터 이런 데 얘기를 했어도 크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둘이서 그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5월 10일이니까 거의 100일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망한 애들이 유서를 그 피해자의 부친께서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학생이 사망한 게 아니고 두 학생이죠. 예. 두 학생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숨진 여학생 중 한 명이 지난 2월에 부모와 함께 피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러면 조사나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그 피해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어리니까는 학생들이 진술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사건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씩이나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술이 명확치 않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보강 증거가 없다. 그걸 조사하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각이 되니까 이 학생들은 상처가 컸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경찰 조사 받고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심리 상담 치료도 받았다. 네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 심리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당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그 유서를 보게 되면은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에서 고맙다고 그랬고 또 그리고 본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또 아플까 봐 다 털어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볼 때는 벌 받는다는 얘기는 그 가해자를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키고 유치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구속 수사니까 상당히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했지만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경찰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 그렇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사건이 사실은 증거를 바로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를 못했을 거예요. 뭐 DNA라든지 이런 정보를. 그런데 그 학생들의 진술이 약간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좀 더 유화적으로 나와서 일단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법원의 눈치를 보던 것 같아요. 보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혹시 기각될까 봐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죠. 물론 나중에는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후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이 돼버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구속영장이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사건은 어떻게 재판 중입니까 지금? 그렇죠.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재판받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사후에 체포 구속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이 되는데 문제는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피해자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뭐냐 얘기하면은 술을 춘 건 맞는데 성폭행한 사실 없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왜?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전에 진술을 받은 거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본인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피해자들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추가 진술을 못할 거 아니냐.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는 상황인 거죠. 유서도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서도 진술은 맞는데 맞습니다. 하지만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진술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보강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가해자 즉 피고인은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이야기를 해보죠.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히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그렇습니다. 1999년 11월 5일 날 그 제주시 그 초등학교 노상에서 말이죠. 그 변호사인
그 변호사가 그 승차 운전석에 앉아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살해당한 변호사는 이승용 변호사라고 서울지검이라든가 이 근무했던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 내용을 보니까 이 피해자인 그 이모 변호사가 그 방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편에서 흉기를 휘둘렀을 때 뭐 좌측 팔꿈치를 관통했다든지 그리고 몸을 많이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타긴 탔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이상한 건 뭐냐면 현금 지갑이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극렬하게 반항을 했지만은 다른 상처는 남지 않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현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강도 살인은 배자가 됐기 때문에 예. 원한이나 치장이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한 40명 정도로 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거였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이게 또 그 올해 탐사 프로그램에서 또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화제가 됐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용의자를 어떻게 잡게 됐습니다. 예, 이게 좀 묘한 겁니다. 예. 원래는 1999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 그 당시에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 11월 5일 0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15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국내에 있었으면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일단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도피했다고 봐가지고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게 한 8개월 되니까 실제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이 그 2015년 8월경으로 측정이 됐는데 이 범인이 그 당시에 태완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예. 7월 30일자로. 예.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소시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경찰들이 다시.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DNA도 발표를 못했고 지문이라든가 유류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거 S본부에서 뭐 그 아래서 나왔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 조직폭력배 제주도에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그 두목 백모 씨한테 지시를 받고 또 자기가 그 부산 갈매기라고 하는 손모 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시켜서 그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흉기 모양도 제대로 그렸고 예. 그리고 그 이 모 변호사가 피해 당했을 때 동선도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 상황도 자세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피의자는 자기가 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이 불체로 검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적색수배를 한 거죠. 경찰에서는 적색수배를 해가지고 그 피의자를 캄보디아에서 인수해가지고 기소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그 언론과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것도 있고지 아마 이 피의자가 당시에 이제 그 이모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유가족이라든지 주변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가족도 일본 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도 사건이 아니고 치정 원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피의자는 이걸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가 좀 사례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족을 위로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어떻든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그 사건을 자기도 교사했다고는 했는데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모를 사항을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김모 씨 피의자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범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갈매기라고 손모 씨는 자기가 가공을 만들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여러 가지로 각도를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 자신의 두목이 나한테 시켰고 자신이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지시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목과 지시받은 사람이 다 사망했단 말이에요. 사망을 했죠. 예. 그러니까 만일 경찰 조사 때 기존에 방송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두 사람은 다 사망했으니까 그렇죠.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진술을 지금 번복해버리면 진술은 번복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재판 과정에서 감능을바로 해가지고 처벌하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에서는 아마 보완 그 증거를 찾았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말은 확실히 안 하겠지만 이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보완 증거 즉 또 다른 증거를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백만 용의자의 자백만 가지고 사실은 뭐 구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백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백을 또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 구속 문제가 아니고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보강증이 있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갈매기라는 사람한테 본인이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사망했다고 하니까. 사망했죠. 본인의 면평일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살해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경찰은 그러면 그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지금 수사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이 김모 씨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흉기가 중요한데 흉기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피해자 즉 사망한 사람의 동선 칼에 찔려서 차에 탄 내용 같은 거는 본인이 현장이 없으면 알지 못할 정보까지도 말하는 거 봐서는 이 피해자가 직접 실행한 거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보완 수사를 해서 일부 증거를 찾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고요. 자, 재난주의보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오후 7시 7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내 말씀입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강우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양돈 농장에서는 외출 자제, 배수로 정비, 축사 내부 소독,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모돈 접촉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부 마치겠습니다.